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는 경월사 최보사를 찾아가 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사를 시작한 최보살은 뜻밖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 허리는 산소탈이야. 그리고 조상료부터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보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산소에 가보자고 했고 며칠 뒤 직접 산소탈을 잡아주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산소에 도착한 순간 우리들은 왜 최보살이 산소탈이라고 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산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최보살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은 점사를 받았던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날 시간인데도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일어나? 일 안 나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못 나가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부터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원도 가봤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남편 허리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한의원에서도 효과가 없으니 점점 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인 한 분이 경월사 최보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고 한의원 치료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월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월사를 찾아가 처음으로 최보살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소바람 때문에 집안에 상송장이 있네.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점집도 처음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최보살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보살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자 최보살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산소가 누구 산소입니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 산소입니다. 저희 시댁 산소는 전라도 진도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산소가 탈이 났습니다. 조만간 산소를 이장할 일이 있는데 먼저 줌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산소에 가서 탈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저희는 지금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형편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최보살님께서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부터 살려야지. 많으면 욕심이고 적으면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우선 산소탈부터 잡읍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3일 뒤 아침 7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당일로 다녀오려면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 걱정은 됐습니다. 형탄도 넉넉하지 않았고 진도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고 한의원 치료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보살님 말씀대로 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최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진도에 기도 가는데 같이 갈 생각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진도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진도에는 봉할머니 사당도 있고 무엇보다 진도 씻김굿의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속이나 토속신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진도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아서 전국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방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7시쯤 경월사에 도착하니 봉고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보살님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가는 신도분들과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는 길이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설렘이 더 컸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진도를 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도 여행이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도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에 왜 진도에 가는지 신도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못 쓰게 되었고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봤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월사 최보살을 찾아갔는데 최보살님이 산소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이 내용을 취재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신도분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상소에 도착하자 최보살님은 바로 제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몇 분이 더 산소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최보살님의 날카로운 점사가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소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산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상 문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신도분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 서울에서 최보살님이 했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소에서 정성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도분이 최보살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장할 묘자리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자 최보살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쪽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으로 이장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을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알고 보니 최보살님이 가리킨 곳은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의 선산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사람들은 이미 명당으로 알고 있는 곳을 최보살님이 처음 와서 바로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산소탈을 이야기했던 점사도 맞았고, 진도에 와서도 명당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에 그 정치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날 진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접 보고 들었던 최보살님의 점사도 함께 생각나곤 합니다.